안녕하십니까. 용기자의 대장 최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기자협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지역에 출마할 후보 상대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정지역구에 출마하신 자유한국당 김범수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출마지인 용인 정지역구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구성, 마북, 동백, 보정, 죽전 1동, 2동으로 상업문화시설과 주거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용인시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김범수 예비 후보께서는 지역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김범수 예비 후보님의 용인 정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용인기자협회 우리 또 좋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방금 최 회장님 질문 주셨는데 출마의 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용인정에 출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왜 우리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는지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만 봐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싸우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인데, 지금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대단히 참 풍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선배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늘 감사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정부 들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화와 정치의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청산의 상대, 적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선과 악의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치와 대화가 실종된 이런 모습, 여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또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역시 또 왜 용인에 출마를 했는가 얘기를 하면, 또 용인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평가된, 저는 뭐 쉽게 설명하면 저평가 우량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용인의 가치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마의 동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과거 한 20년 동안에 이제 언론 생활을 했어요. 언론에서 또 시민사회 활동을 했는데, 특히 좀 보수 진영의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 한계를 많이 봤어요. 이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겠다. 보수 진영 내에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은 먼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과거에 정치권에서 보면 소위 친이 친박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정체돼 있었고 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보수 내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 예비 후보님께서는 용인정 지역구 전환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용인 정지역, 아까 우리 최 회장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5개 동이 있어요.
죽전동, 보정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구성동은 이제 언남동, 청덕동이 포함이 되죠. 이 5개 동에 큰 이제 개발 사업들 몇 가지 이제 그런 현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구성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경찰대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초기에 이 계획은 보다 이제 쾌적한 환경, 친환경 그리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법에 의해서 지방 이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애초의 계획은 이곳에 의료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유치가 되지 않자 그 이후에는 이제 홈스테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제 임대주택 개발 단지로 진행이 되죠. 근데 너무 이제 광역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의 임대주택, 약 6,0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경찰대 부지 개발 대책위원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결성을 해서 제가 이제 대책위원장을 맡고 주민 대표들이 부위원장으로 또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경찰대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작년에 원래 이제 삽을 뜰 계획이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물량이 이 정도는 물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왔고, 용인시에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LH 공사와 국토부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을 이제 하려던 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광역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과도한 임대주택 개발은 안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량이 6,000세대는 그곳에 6,000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다. 아시겠지만 청덕동은 이미 30-40% 정도가 임대주택인데요. 여기에 이 경찰대 부지에 그런 새로운 6,0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청덕동 한 지역에서는 60%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막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경찰대 부지는 이 구성 보정 지역에 들어서 이 플랫폼 시티와 연계를 해서 아마 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보다 이제 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체육 공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지로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우리 LH와 또 용인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의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대 문제만 봐도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제기하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동백동에는요, 이번 다음 달이죠. 3월 1일에 동백세브란스 병원이, 용인 동백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4,500병상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최대 이제 2,000병상까지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배후에 의료산업단지,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우리 용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협력이, 세브란스에 대한 어떤 협력이 미비해서 자칫하면 산업단지가 무산될 뻔했던 위기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용인시의 대체적인 입장은 꼭 세브란스가 아니어도 다른 또 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도 있다, 혹은 동백동이 아니면 다른 처인구라든지 그런 곳에 의료산업단지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브란스 산업단지야말로 우리 용인이, 동백이 앞으로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세브란스 병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의료산업단지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주민들과 같이 동백의료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동백동에 한 8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우리 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또 이 동백아파트연합과 또 동백희망연대 등 지역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한 달 동안에 한 13,000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의료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형성했고요. 그것들을 또 용인시에도 전달하고 시의회도 전달하고 세브란스 측에도 또 그런 우리의 의지를 밝혔죠. 그럼으로써 작년 말에 또 그것이 국토부에 인해서 산업단지, 의료산업단지 선정이 됩니다. 그러한 또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 저는 이제 한국당 소속이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것이 어떤 여야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으로는 모든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주당 또 정의당 그 지역위원장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여야가 다 한몫 협치를 해서 큰 성과를 이뤘던 것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제 또 사업은 플랫폼 시티인데요. 여의도만한 크기죠. 83만 평의 부지가 이미 플랫폼 시티로 부지가 획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그 개발 청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플랫폼 시티를 이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용인뿐만 아니라요.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 도시, 이 미래의 도시 건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의 최첨단 어떤 AI와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이 최적화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 동백 IC 문제, 그리고 광역교통 버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또 의견을 듣고 해서 정말 용인의 가치를 키우는 일에 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범수 예비 후보는 그 지역정치 활동 경륜이 타 후보에 비해서 좀 적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특별히 준비한 전략이 있다면 무슨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용인 출신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실 텐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이슈들을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 오고 힘을 모아 왔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좀 짧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당내 다른 후보님은 아마 한 2년 정도 아마 1년 몇 개월 그렇게 당협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몇 개월 더 굳이 비교를 하자 보면은 몇 개월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숫자적인 길이보다는 얼마나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정책들을 관여를 해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직 저희 상대인 민주당 후보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용인 정지역은 이제 현역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한 이후에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전략 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용인 출신이 아닌 다른 위에서 이제 낙하산이 또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방금 우려 주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후보고요. 상대 민주당 후보는 전혀 아마 이제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 그 지역
대한 어떤 그 지리적인 부분도 많이 낯설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 예비후보께서는 경선과 본선에서 타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경선과 본선에서의 저희 이제 경쟁력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20년 동안에 이 정책 전문 매체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그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현안 또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확산해 오는 일에 해왔다, 전문적으로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언론 매체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뿐만이 하고 취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경영자로서 또 우리 기자들을 채용하고 또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자 그 어떤 정책을 공부하고 모든 정책 대안을 마련했던 언론인이자 또 경영인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고 후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또 정부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이뤄가는 그 일이 시민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떤 투쟁력을 갖추고 있다. 투쟁적이 있는 후보다. 그리고 이론과 어떤 또 경영, 운영 능력도 갖추고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당내 이제 경선 문제 그리고 당내에 우리 지지를 하시는 많은 이제 지금 나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우리 당내 지지자분들에 대해서는 늘 물어보세요. 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태극기에 대해서 생각 혹은 또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누구보다도 오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영해왔던 그 매체는 또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우리 매체인데 여기서 그런 보수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보수 진영 내에서의 염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많은 현안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저도 거리에 나가서 또 태극기를 들면서 지금의 우리 위기,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국가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뭐 노동 문제,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의 당내 지지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분명한 그런 신뢰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당대표 특보도 맡고 있고요. 또 여러 그 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분과위원으로도 맡고 있고 지금 울산 불법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주요 당직도 당에서 맡고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는 많은 또 그런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유권자들, 용인 시민들인데요. 특히 우리 용인 정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용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어떤 용인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또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캠프 구호로서 용인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중심, 교육 중심 용인을 보고 싶다 김범수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용인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인의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평생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저축을 해서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금 서울에 집을 팔고 이제 좀 더 쾌적한 곳에서 또 넓은 평수에서 살고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5년, 10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집값들이 벌써 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여기는 많은 아파트들은 분양가보다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용인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나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우리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줬던 그 지역 정치인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이 정치인이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가장 큰 것은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 그 다음에 재산의 가치입니다. 이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인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용인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행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용인의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같이 저는 여기에 용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같이 나이를 들면서 같이 성숙하면서 같이 이제 커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그러한 우리 같이 용인 여러분 유권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인은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곳이에요. 30만 인구에서 약 20년 동안에 인구가 지금 108만 명이 됐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이제 많습니다. 수원보다도 이제 곧 수원을 추월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만큼 인구가 빨리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는 것이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에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이 용인의 우리 미래를 보면 굉장히 정말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일 정도로 기대가 되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자신 있게 용인에 이사 오십시오. 이곳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앞으로 굉장히 가치가 오를 겁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저희 그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아주 우리 용인이 발전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 우리 유권자들께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그런 판교나 이 옆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뭐 소외감이 느꼈다면 앞으로는 정말 가치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용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약속을 드립니다.